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취임 선서 직후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의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 후보의 보디가드를 자처한 시민들도 보입니다. 잼가들은 옆에서 2m 거리에서 지키는, 이렇게 주의를 살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새롭게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밤을 새고 직업이 밤을 새고 일하고 아침에 지금 나왔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인선. 민주주의 회복이란 한 뜻 아래 대규모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추정주시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책을 수락하셨습니까? 그러게요. 저기 계엄이 없었으면 안 했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후보.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행사에서 내세운 약속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편가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품도 준비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운동화를 착용한 겁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의 하루는 5천만 명이 주목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5천만 일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길을 만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그런 가장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가 만들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실 거다 믿습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막 현수막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늦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급하게 잡힌 김문수 후보의 첫 일정.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선거복엔 아직 이름도 새기지 못한 상황. 건더기 좀 해주십시오. 키 너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해요. 선거 준비는 늦었지만 시장 상인들은 김 후보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옷이라도 좋게 입고 올 거 아니야?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그런데 한덕수 예비 후보와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후보님이 한 22번쯤을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거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나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청구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그렇죠 말.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사태. 당원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반대지. 새끼 새벽 3시에 해가지고 등록해서 1시간 만에 등록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 같은 법이 어디냐고.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에 가까스로 봉합된 갈등.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하지만 내홍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초반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에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계획. 시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반기면서도 당 지도부의 행태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소신 있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네. 그 상대의 이재명에 비하면 깨끗한 사람이고 일단은 어찌됐긴 하면 뽑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 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토론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래갖고 남았을 때 최종으로 단일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날 유세엔 단일화 문제로 김 후보와 갈등했던 권성동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미래에 힘차게 우리 울산을 발전시키겠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절로 다짐의 큰 절을 하겠습니다. 혹시 김문수 후보와 당통합에 대해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당원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당원으로서 당인으로서 당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원들이 결정으로 통합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당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강한 대구. 하지만 선거 초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 장사하다가 가게 문 닫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야, 좋은 세상을 올 거니까 즐겨야죠. 이재명! 저 노년에 잘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새끼도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 만들고 싶거든요. 투표로 대구를 바꿉시다. 진짜 대한민국.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적게 투표했던 지역. 이번엔 마의 벽인 30% 득표율을 넘기기 위해 이 후보는 대구 지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기 대구 맞니까? 진짜 대구 맞아요. 재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재명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지켜보고 하시는 거 보고 최근 들어갖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같이 느끼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지하게 됐습니다. 요즘 대구 분위기 어떤가요? 솔직히 어디 가서 정치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예요 이게? 빨리 가세요. 저 니복에 저기 회원 270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출정식에서 신은 운동화. 그럴 수 있겠다. 맞죠.
유세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소위 샤이 이재명 지지자들. 조용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운동화도 덩달아 인기를 끌며 가게마다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오셨는데 혹시 이재명 운동화라고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문하시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한 20개 나갔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40살 최연소 후보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슬슬 분위기 타가지고 선거 분위기 올라오면은 이제 한 3주 뒤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의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산업화의 길로 이끌었을 때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나이가 46 아닙니까? 왜 40살짜리 이준석은 안 되고 74살의 김문수가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2030 남성. 기성정당에 실망한 장년층도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저는 이재명파였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근데 뭐 한번 들어보자고 집에서 나왔어요 일부러. 내가 찍을 만한 그 보수 세력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김문수나 한덕수나 국힘에 지도부들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는데 보수에서 그래도 찍을 사람이 있어 너무 좀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KBS 김영숙입니다. 선거운동 이틀째인데 TK 대구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다른 주자들은 TK 많이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선거 분위기가 영남에서 먼저 달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첫 주차에 진행한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TK 지역에선 김문수 후보에 뒤처졌지만 민주당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시발점이 된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무장 군인이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신속하게 가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50여일 만에 석방되며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은 극심해졌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 정치가 사라진 반면. 헌재는 전원일치로 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계엄의 비극을 몸소 겪은 광주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받은 사인을 오늘 이재명 200명 이제 받으라니 왜 안 해주시죠? 아 오늘은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대통령한테 받아야지 진짜. 이재명 후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측은지심이 많아요. 측은지심.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많다는 것. 그 양반의 역지사지로 그 양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때는 도움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5.18 그게
제가 82학번이거든요. 저는 강주역을 나왔기 때문에 그 간격을 다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선택 잘하시고 이번에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진보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5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 대선 기간에 기념 행사가 열리기는 처음입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된 이번 대선. 계엄에 반대하는 보수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은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꽤 싸우긴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못다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천을 돌파할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는 이재명 후보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일단 확실한 내란 세력과의 절연, 그리고 쿠데타를 막아낸 쪽에 국민들이 보다 많은 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전 익산에서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 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 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정 만들고 안에 정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계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를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도구로 보는 정치는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되고요. 이른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의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이번 대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애초부터 구도의 선거였습니다. 내란 심판인가 아닌가라는 압도적인 구도 앞에서 이슈도 인물도 눈길을 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정책과 검증이 실종된 대선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 지적합니다. 특히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후반으로 치닫으면서 증오와 비방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KBS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노동자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도 입장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을 조금 밝게 해서. 아니 조금만 밝게. 조금만 생기 있게. 사공이 많아요.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사회 통합이니까 좀 부드럽게 서로 통화하는 모습, 그런 또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고 또 수만 가지의 요청 사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분장을 마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네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퇴장하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나가셔야지. 예, 퇴장하시겠습니다. 발길이 안 떨어지시나 봐요. 여기까지 남아서. 이 불량 학생이라서.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가 열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토론회도 가장 크게 내란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내란 사태에 온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방금 이재명 후보 또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말 의학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검사 사칭입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불평등한 차별을 갈아엎고. 그런데 시작부터 후보들을 향한 상호 비방이 이어졌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각 캠프.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지금 연타를 당해가지고 생각 좀 못하네요.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여요. 정책 검증이 사라진 자리,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그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하고.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짧았던 선거 일정.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다 이재명이 제일 못하고. 네거티브는 1위 후보에 집중됐습니다. 점점 더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 나라의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적 논쟁에 저라도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유세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박문수, 대통령 김문수.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편은 어떤 거짓말쟁이도 다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른바 반명 빅텐트도 꾸려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하지만 이날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지금 이재명 대세론인 것이
그 거리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경제는 계속 망하죠. 안보는 위협이죠.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전 총리 또한 김문수 후보와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수 국민께서 표줄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명이 다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대장선을 타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송파하고 아까 인연도 좀 강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또 다른 카드.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열세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표라도 더 가져오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를 위해 이른바 학식 투어 중인 이준석 후보를 찾아간 안철수 의원. 왜냐면 후보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김문수 후보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제가 주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 개혁신당은 꾸준히 대선에 이기는 방법론만, 저희는 뭐 당권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선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온 정당이고,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경선 탈락 후 SNS 활동에 주력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선대위엔 합류하지 않은 독자적 방식. 저만큼 싸워봤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 당의 승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울 겁니다. 흩어졌던 보수층 민심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동훈 팬클럽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선거 둘째 주에 벌인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마이크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선거 마지막 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토론회 중에 나온 이준석 후보의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혐오 발언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갈라치기를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해와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과 또 다른 세대들을 자신의 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오늘 의원직 제명안까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추적 60분도 해당 발언에 대해 이준석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하신 발언이 지금 아들이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도 아들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아들이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발언이 있다면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는 미래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약속에 대한 국민적인 투표인데 이재명 나빠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나빠요. 그리고 우리 지지층 결집해야 돼요. 이 두 가지였어요. 네거티브를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짧고 다른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의 득표를 올리거나 상대방 득표를 낮추거나 근데 이제 그 후자를 택했던 거죠. 투표 하루 전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운집한 여의도 광장. 비상계엄을 막은 상징적 장소에서 이재명 후보도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6월 3일은 투표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날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내란의 그 어두운 밤을 걷어내고 마침내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많은 시민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떨리고요. 12월부터 해가지고 정말 마음고생도 많았고 불안함이 컸는데 빨리 이제 좀 뭔가 끝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 계엄 심판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선거. 1728만 표.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겐 뼈아픈 결과입니다.
최종 득표율 49.4%, 국민 절반의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 6개월간의 정치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던 그날 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국회 앞, 우리는 새로 탄생한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6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탄생한 새 정부.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과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나뉘어버린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 경북 안동. 한 시장의 장날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안동은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녕하세요. 기호는 1번 이재명입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안녕하세요. 하지만 장터 민심은 냉랭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안동의 아들 예, 죄송합니다. 예, 장사 잘하십시오. 네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들 손 잡는데 생각하시고, 아이, 괜찮습니다. 네. 출퇴근 우리 거리 인사를 해보면 크락션을 올리고 손을 흔들어주고 엄지척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는 거, 확실히 그거는 느끼지고 있습니다. 연하 아시다시피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곳이죠. 본인이 직접 겪어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안동 삼선 출신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300명 중에 하나 뽑는 국회의원하고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뽑는 거하고 격이 다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안 하지. 안 한다고요? 아, 1번은 안 찍는다고요? 왜요? 이모가 찍었어. 응? 이모 혼자 찍었어. 2번이에요, 2번. 나는 2번이에요. 아줌마, 오우리. 네, 이번에 안동 사람 이재명. 일도 잘해. 그럼 일 잘하면 돼. 지금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근데 안타깝죠.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큰 기회인데 한번 기다려 보입시다. 기다려보고. 그래도 표가 많이 나오면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적게 나오면 좀 섭섭해도 의미가 고향인데 또 그래 쫓아다녀야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경북 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경청 투어.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정치가 잘 되면 세상이 다 잘 흘러갈 수 있어요. 정치가 잘 되는 길은 국민이 정치인을 잘 뽑는 겁니다. 맞습니다. 색깔, 지역, 인척 갖추지 말고 정말로 충직한 사람인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인가.
지역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예천도 이재명! 영주도 이재명! 호남도 이재명! 모두 다 이재명! 이번에는 경북 득표율이 30%를 넘을 수 있을까? 현장에선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제 경북에도 햇살이 비치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실 겁니까? 네! 민심의 척도, 택시기사님 생각은 어떨까?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없다. 지난 총선 때나 이런 데가 비교해서 아마 개표해도 지난 총선보다 득표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8대2 국힘 8 민주 2 8대2 잘 보면 7대3 예전에 22%였잖아요. 그 수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네. 후보 등록 직전 30%까지 올랐던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대구에 오셨네요. 아, 예. 예. 어떻게 오늘 대구 일정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디 가고 싶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문수 씨가 가장 강한 데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거는 역시 대구다. 험지 중에 험지. 이제부터 진짜! 이재명 후보의 지난 대선 득표율 최저 지역도 대구였습니다. 대구가 분위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아니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분위기가 딴 데보다 좀 들뜬다는데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동안보다는 조금 더 떴다. 이게 맞습니까? 조금 더 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 떴습니까? 확실하게 이번에는. 근데요. 대구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김민석 상임 선대위원장. 오늘 대구 오셨는데 어떠세요, 분위기가? 좋죠. 저렇게 좋아하시는 만큼 다 찍어준다고 했냐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변화의 시작이 되는 선거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은 있습니다. 파란 옷과 빨간 옷을 함께 입고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는 대구의 지역 위원장. 아니 근데 어떻게 바지는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지금은 다른 대선하고 달라서 사실 국민 통합이 아닙니까, 그죠? 이 내란 이후에 국민이 분열하자고 통합하는 또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선거운동을 상대방이 나쁘고 우리는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화합하고 통합하자, 국민 분열을 좀 줄이자. 이재명 후보의 영남 득표율은 각 지역에서 지난 대선보다 약 2%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 그러나 양극화된 정치 지형은 더 극명하게 재확인되었습니다. 양쪽 국민들은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양쪽 진영에 속한 언론들도 전혀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동쪽 진영에 사는 국민들은 서쪽 진영에서 지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계속 만나서 양쪽 진영이 직접 토론하고 양쪽 진영이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선서. 대한민국의 문제만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만날 인물로 여야 대표를 꼽아왔던 이 대통령. 취임 선서 직후 열린 오찬의 초대 손님 역시 야당 대표들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대선 주요 후보 중에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리 사회 약자들을 만나러 다녔던 그는 최종 득표율 0.9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직후 단 몇 시간 만에 후원금 13억 원이 권영국 후보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지 못한 시민들이 후원금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과 통합을 내세우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0.98%의 의미까지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의 복원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새로운 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는 비를 안 맞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